안녕하십니까, 최윤서입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갖고 또 이제 이렇게 좀 됐네요. 제가 우리 큰애 학부모 수업을 가갖고 얘기했을 때 현 세상이 왜 이럴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일제 시대와 6.25라는 이제 전쟁을 겪고 완전 폐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진짜 며칠 굶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이렇게 피난길에 손잡고 가다 보면은 부모 형제 손을 놓쳐갖고 생이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가다 보면 총소리가 나갖고 총에 맞아 죽은 가족을 봤을 거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피난 가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참 힘들게 사셨을 거다. 그리고 그런 폐허 속에서 일어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일단 폐허 속에서 우리가 한 일주일 굶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저기 빵 한 덩어리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맛있는 빵이 아닐지라도 내 동생, 내 부모가 있다면 그걸 위해서 저걸 놓치겠습니까? 근데 그걸 본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보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양보 안 해요. 정말 그때는 상대방을 두들겨 패든 죽이든 해갖고 그걸 획득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그런 폐허 속에서 시작을 해갖고 이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마음이 팽배했을까요? 나 하나 먼저 잘 살자, 남을 착취하든 뭐 하든 일단 잘 사는 게 성공하는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극단적인 이기주의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발전을 하고, 막말로 해서 배시대지에 기름기가 끼니까 내가 왜 맨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이제 팽배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항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좌우지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시계는 계속 갔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갖고 어떤 독재를 했지만 정책의 연속성을 갖고 하면서 모두 노력을 한 결과 현재 상태가 온 겁니다. 그러므로 의사들은 저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기들만의 이제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좌우지간에 이렇게 팽배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도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할아버지의 생각이, 그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온 우리 아버지, 그리고 또 그러한 생각이 완전히 그냥 가훈이 됐듯이 생각을 하고 살아온 우리 아버지,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우리,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생각을 암묵적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치가 이 모양이고 이 사회가 이 모양인 겁니다. 이젠 배시대지에 기름기 끼고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젠 우리를 생각을 하자,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생각하는 이런 이젠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4차로 도로인데 좌회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사거리 얼마 안 되는 곳에서 굳이 그 사거리 차가 막혀 있는데도 거기를 뚫고 가고 좌회전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그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뭐 이런 사회를 물려주게 돼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도 젊으신 분들도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뭔가 새로운 이젠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때가 왔다고 봅니다. 다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로 얘기하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얘기하다가 대안이 없으니까 똑 찍는다? 그럼 이대로 계속 가다가 죽자는 얘기 아닙니까? 대안이 왜 없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한번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이번에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찍지 말고 지역구는 찍더라도 위성정당이나 비례대표에는 이 사람들을 찍지 말고 다른 쪽을 찍는 걸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선거를 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해야 하면 그나마 좀 나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정말 젊은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남은 10년, 20년, 30년을 이 세상을 바꾸는데 힘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생활을 해서 국민의 로비스트가 돼서 활동을 한다면 국로당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밀어주시면 이 사회를 정말로 죽기 전까지 바꿔놓고 가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최소한 깃털이라도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때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상에서 아버지와 딸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고 하니까 이 세상이 좀 이젠 아버지가 경제 발전을 이룩하면서 잘못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바꾸기 위해서 어떤 틀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기주의가 팽배한데 이걸 우리를 생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이 필요하다고. 그걸 만약에 해 놓으신다면 그게 주축돌이 돼갖고 기둥이 서고 집이 서진다면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구가 존재하는 한 아마 친송받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래갖고 그때 박사모에 제가 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됐죠.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고 주변의 참모들도 그게 없었던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갖다가 부러워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시니어들이 뭉쳐서 힘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